실내에 자동 관측 시스템이 포착한 순간 전 세계 천문학계는 긴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말 지구에서 8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접근 중인 물체 하나, 이름은 2024 YR4. 처음 계산된 충돌 위험도는 천문 관측 역사를 다시 쓸 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15층 아파트 높이의 이 우주 암석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섬뜩한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위협적인 방문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소행성 크기는 직경 53m에서 67m 사이였어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류가 만든 최강 핵무기급 폭발력을 가진다는 거죠. 서울이나 뉴욕 같은 메가시티 하나를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도시 파괴자가 됐습니다. 2달간의 정밀 추적 끝에 2월에 나온 결과는 의외였어요. 지구 직격 가능성은 0.004%로 급락했습니다. 25,000분의 1 확률이니 안심할 만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더 정밀한 궤도 분석 결과 이 소행성이 달의 공전 경로와 교차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나사 계산에 따르면 2032년 달 충돌 확률은 무려 4.3%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2004년 발견된 아포피스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이 2.7%였을 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행성방어 전문가들 사이엔 불문율이 있습니다. 1%만 넘어도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10%를 넘긴다면 아침 뉴스 첫 소식은 정부의 재날 경보일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소행성은 너무 작고 멀어서 현재 우리 망원경으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2028년까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죠. 앞으로 2년간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와이 대학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위험이 줄어들 거란 기대는 버리라고요. 4.3%는 현실적 평가이며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천체도 달에 이렇게 근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태양 같은 다른 천체의 미세한 중력만 받아도 궤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4.3%가 100%로 바뀌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궤도 변화로 달을 비껴가는 대신 지구로 직진할 가능성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는 고작 38만 킬로미터거든요. 우주 척도론 턱없이 가까운 거리예요. 만약 소행성이 궤도를 바꿔 지구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직경 35m 이상은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지 않고 지표에 도달하거든요. YR4는 53m에서 67m니 확실히 위험 범위죠. 비교하자면 공룡을 멸종시킨 건 직경 10km로 YR4보다 170배 컸어요. 6,600만 년 전 그 충돌은 소련의 차르 봄바보다 200만 배 강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YR4가 170배 작아도 여전히 무시무시해요. 카탈리나 연구소 전문가들이 계산한 위험 지역은 남미에서 대서양 거쳐 아프리카까지 뻗어 있습니다. 소행성은 시속 6만 킬로미터로 대기권 진입해서 10초 만에 지표 도달할 거예요. 파괴 규모를 알려면 역사를 보면 됩니다. 1908년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비슷한 크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땐 공중에서 폭발해서 21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8천만 그루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185배 강한 위력이었죠. 다행히 무인 지역이라 사망자가 3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뉴욕 같은 대도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맨해튼 타임스퀘어를 강타한다면 직경 1.6km 분화구가 생기고 반경 3km는 완전 소멸될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랜드 센트럴도 다 사라지는 거죠. 충격파는 반경 10km까지 퍼져 브루클린과 윌리엄스버그를 초토화시킬 거예요. 맨해튼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도 붕괴되고 고층 빌딩들이 무너질 겁니다. 반경 16km는 대화재에 휩싸이겠죠. 과학자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수십 배 파괴적일 거라 예측합니다.
방사능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핵무기 사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먼저 달 충돌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폴 베르트 박사 계산에 따르면 달 충돌 시 TNT 600만 톤급 에너지가 방출되어 히로시마이메이 폭탄의 400배죠. 직경 1.6km 분화구가 생기고 엄청난 달 물질이 우주로 튀어나갈 겁니다. 달 밝은 면에서 충돌하면 지구에서도 맨눈으로 관측 가능해요. 나사에 따르면 지난 5천년간 가장 강력한 달 표면 사건이 될 겁니다. 폴 베르트는 방출된 물질 대부분이 달로 돌아가지만 0.2%는 지구로 향한다고 추정해요. 약 9천만 킬로그램에서 9억 킬로그램이죠. 며칠간 대기권에서 타면서 평소보다 1000배 강한 유성우가 될 겁니다. 문제는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제우주정거장은 2030년 퇴역 예정이지만 중국 텐궁은 운영 중일 거거든요. 달 파편은 초속 10km로 날아와요. 총알보다 훨씬 빠르죠. 우주 유영 중인 우주 비행사는 즉사하고 우주선과 위성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겁니다. 현재 지구 궤도엔 11,700개 위성이 있어요. 일부만 파괴돼도 연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이라 불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각 충돌이 새 파편을 만들어 우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간 우주 여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 시나리오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긴 합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요.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플랜 B가 바로 핵 공격입니다. 개념은 간단해요.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 소행성으로 발사하는 거죠. 우주선이 근접하면 표면 위에서 폭발시켜요. 나가사키 폭탄보다 50배 강한 탄두면 YR4를 대기권에서 탈 정도로 작은 파편들로 부술 수 있습니다. 이론상 2029년 말에서 2031년 말 사이 실행 가능해요. 소행성이 지구 궤도에 가까워질 때죠. 물론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작은 실수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조기 시작이 논리적이지만 먼 목표물 명중은 극히 어렵습니다. 달 궤도 근처에서 발사하면 정확도는 높지만 실패 시 재시도 시간이 없어요. 2028년 재접근 시 과학자들이 정확한 충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4.3%라는 기록적 수치에도 불구하고 패닉할 필요는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도 인류는 대응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인류는 소행성 충돌을 확실히 막을 우주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죠. 공룡을 멸종시킨 칙술루브 소행성을 생각해보세요. 직경 10.5km로 시속 72,000km로 지구를 강타했어요. TNT 100테라톤급 에너지, 차르본바 200만 개가 동시에 터진 격이죠.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앞바다였는데 전문가들은 최악의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지구 생명체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대 소행성을 감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태양 뒤에 숨은 건 불가능해요. 2017년 오umuamua 소행성은 태양을 지나간 후에야 발견됐거든요. 길이 120m 시가 모양이었는데 태양빛 10%만 반사했죠. 지구에서 2,400km 떨어진 곳을 시속 13만 8,000km로 스쳐갔어요. 우주적으론 아슬아슬한 거리였습니다. 만약 직경 10km급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문학자들이 태양 방향에서 점점 커지는 검은 점을 포착합니다. 거리는 약 4,500만 km, 속도는 시속 72,000km, 충돌까지 83일이에요. 정부는 비밀 유지하려 하지만 곧 뉴스가 터집니다.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죠. 모든 우주 프로그램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지만 중력 트랙터나 핵모기 모두 불확실해요. 다트 같은 방향 전환 우주선은 작은 소행성용이거든요. 총알보다 빠른 산을 돌리려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중은 음식과 물을 비축하고 지하로 피신합니다. 고위 인사들은 샤이엔 마운틴 같은 벙커로 이동해요. 도로는 피난 차량으로 막히고 문명이 붕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충돌 몇 시간 전 직경 10km 소행성이 거대한 불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초속 20km로 대기권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귀청 터질 음속 폭음이 수천 킬로미터 주변 유리창을 깨뜨리고 숲을 평평하게 만들죠. 모든 위성이 파괴되고 통신이 끊깁니다. 몇 초 후 충돌, 수백만 개의 핵폭탄급 에너지가 방출되며 리히터 규모 11 이상 지진이 전 세계를 흔들어요. 거의 5km 높이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하고 25조 미터톤 용융 물질이 대기로 솟구칩니다.
시속 960km 과열 바람이 1600km 반경을 쓸어버려요. 모든 생명체가 즉시 기화됩니다. 용융 암석이 북미 전역에 비처럼 내려 광범위한 화재를 일으키죠. 대기는 먼지와 재로 가득 차 햇빛을 차단합니다. 핵겨울 효과로 기온이 급락하고 산성비가 모든 걸 뒤덮어요. 광합성이 멸절되고 식물이 죽습니다. 대멸종이 시작되는 거죠. 깊은 지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 불가능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몇 달간 지하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식량과 물 부족, 끊긴 공급망, 죽은 가축. 지상은 포스트 묵시록 세계가 됩니다. 충돌 지점 근처 도시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해안 도시들은 쓰나미에 쓸려갔어요. 생존자들은 황폐화 속에서 음식과 물을 찾아 헤맵니다. 약해진 면역으로 질병이 창궐하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인류 최대 도전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수경 재배로 실내 농업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 1년 후엔 인프라 재건을 시작할 수도 있죠. 인간의 독창성과 회복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회복에 수백 년 걸릴 수 있지만 미래는 분명 밝을 거예요. 다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